드디어 비명계가 한 명씩 국진당 입당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8일 국진당은 이뇨한 혁신위가 오는 21일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대덕 연구단지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혁신위원들에게 한국의 정치개혁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인데 철새 이상민이가 무슨 정치개혁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고 반대당인 국진당 혁신위를 가르친다는 것인지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며칠 전 민주당 내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출범한 날 이상민은 나타나지 않았고 현재 이들과도 거리를 두고 있으며 다음 달 초까지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특히나 현재 이상민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을에서 내년 총선 대비 민주당에 대항할 국진당에 뚜렷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이상민이가 그 자리마저 노리고 있다는 말이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정치 이념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국회의원만 당선되면 된다는 신념으로 5선까지 이어온 이상민이가 이번에도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하다니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한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재판 진행이 불공평하다고 느껴 지난달 23일 법관 기피 신청을 낸 이화영 전 부지사가 9일 만에 기각이 되자 다시 불복을 하여 항고를 했는데 법원은 다시 재차 기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전 부지사 측은 기각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며 대법원에서는 심도 깊게 판단해 줄 것이라고 믿고 다시 재항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담당 판사와 재판 상황이 검찰 쪽으로 치우쳐져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내년 2월에 예정이 된 법관 인사이동 때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여 다시 재판하기를 원하는 점으로 봐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공판 절차를 갱신하는 절차가 됩니다. 따라서 결과가 나오려면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어서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든 총선 전에 1심 판결을 나오게 하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음해하려는 국진당과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극우단체들 그리고 검찰의 합작품으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마저 압박하고 있어서 현재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김상진이가 속해 있는 신자유연대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을 담당하고 있는 강규태 판사를 대법원에서 징계를 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신자유연대는 자유총연맹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상진이가 속해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예전 고 노무현 대통령 비방으로 국진당 정진석에게 실형 6개월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에 대해 노골적으로 이름을 공개 거론하며 국진당에서 북치고 극우단체가 장구치며 사법부에 대해 겁박을 계속적으로 하였고 결국 박병곤 판사는 김정중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엄중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병곤 판사의 예전 SNS 글로 논란이 되자 처분을 내렸다는 것인데 이것은 핑계일 뿐이고 국진당이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 또한 결국 대장동 재판과 별도로 열리게 됐는데 그 이유는 서울중앙지법 김동연 부장판사가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과 일주일에 3번씩 이상 재판을 나가야 하는 부담감에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대표와 함께 기소가 된 부동산 개발업자 김진성 씨가 갑자기 이 병합에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김진성 씨의 담당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여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변호사는 현재 보수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배모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 씨는 과거 국진당 소속이기도 하였습니다. 왜 일반인인 김진성 씨가 어떻게 배모 변호사와 인연이 되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을까요? 언론에는 이 같은 상황들이 나오지가 않아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또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